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한번 녹음을 했는데 중간에 마이크가 끊겨서 다시 녹음을 합니다. 제30강 이번 시간에 미니 계산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계산기 코드도 작성해 보고 보너스로 이와 같이 로또 복권을 클릭을 하면 6개의 난수가 출력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소스를 불러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그 다이얼로그 화면을 디자인을 합니다.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방법은 눈금을 체크해 주면 좋겠죠.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이 코드를 지우면 이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아이디도 있고 뭐 변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버튼 하나 둘 셋 넷 4, 4, 16 18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도구 상자 방법 버튼을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버튼을 가져와서 처음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줄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그런 다음에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위쪽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하나, 드래그 끌어다 놓고 드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은 선택하고 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또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 맞추는 방법은 모두 선택을 해서 왼쪽 정렬을 하면 정확히 이렇게 맞추겠죠. 혹시 안 맞는다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버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에디트 컨트롤인데, 에디트 컨트롤은 도구 에디트 컨트롤 있죠? ABC로 되어 있는. 잡아당겨서 느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니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1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잘 코드가 됐는데 중간에 마이크를 잘못 클릭을 해서 녹음이 중간까지밖에 저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하는 겁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는 뭔가 찍고 오른쪽 버튼 속성을 보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서 어떻게 본다면 단순합니다. 먼저 지우기 버튼의 속성, 버튼은 컨트롤 버튼이 되겠고, 아이디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는 C 언더바 버튼 언더바 클리어의 약자 CLE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캡션은 지우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버튼하고 지우기하고 그 로또 복권 추첨하는 거는 좀 더 멋있게 하려고 모달 프레임을 true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또의 속성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게 찍겠죠. 로또를 찍고 속성을 보시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디는 C 언더바 B 언더바 로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캡션을 로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의 그 속성을 보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C 언더바 B 버튼 언더바 7로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12,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캡션은 7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모달 프레임을 false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달 프레임으로 하니까 보기가 좀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false를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4번은 12사로 했고 1번은 12일로 했습니다. 0은 12 언더바 0, 8은 12.8, 5는 12.5, 2는 12.2, 9는 9로 했고 6은 6으로 했고 3은 3으로 했습니다. 점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점을 보겠습니다. 점은 버튼을 id를 12 언더바 도트로 했습니다. 도트. 그리고 캡션은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나타냈습니다. 는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하는 거 는. 이거는 똑같이 저랑 똑같이 하십시오. 지금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12 equal eql로 했습니다. 캡션은 는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제 plu로 했습니다. 플러스 캡션은 플러스로 했습니다. 마이너스는 min으로 했습니다. 캡션은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곱하기는 뭐 별표로 했는데 정확히 하려면 별표가 아니라 미음키인가 있죠. 원래 이게 미음키인가. 한글 자음키 한자키 눌러서 미음키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있을 텐데 미음키인가요? 이게 한글 자음키에 뭐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는 슬래시라 해도 되는데 나누기도 어디 있을 텐데 이게 보시면 슬래시 sla로 id를 했고 나누기인데 이 나누기는 한글 자음키에 어디 있더라 이게 미음이 아니라 니은인가? 니은 한자키 니은이 아니고 리을 한자키인가? 한글 자음키는 한자키 누르면 됐죠? 아이 귀여워. 디귿인가? 이게 어디 있더라? 디귿에 있네요. 이렇게 디귿 누르고 한자키 눌러주면 되겠고, 곱하기도 원래는 이게 이제 디귿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한글 자음키 눌러서 정확한 거는 7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샘플 입력란 에디트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에디트 컨트롤에는 id는 idc 언더바 edit1으로 했습니다. 에디트 컨트롤 맞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캡션이 있는데 필요 없고 리드 온으로 했습니다. 뭐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이제 출력만 하려고 아무튼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edit1으로 id를 했고 자 이와 같이 일단은 id를 적절하게 입력을 해 주십니다. 화면에 자 두 번째 할 일 어떤 그 변수를 처리하려면 컨트롤하고 변수하고 이런 거 처리하려면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변수 선언하는 방법 여기는 변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버튼에는 샘플 입력란에 가서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는 어떤 객체, 이 객체 컨트롤 변수를 대변해 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이 되겠고요. 컨트롤 id는 뭐 edit 1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범주를 값으로 영어로 영문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있는 사람 하시는 분들은 value로 되어 있겠죠. 이음으로 m 언더바 result로 했고 변수 형식은 c스트링을 했습니다. 즉 문자를 이 객체 속에 계산기는 숫자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5가 들어가면 이게 15가 숫자가 아니라 일단 문자로 들어간 다음에 문자를 숫자화 시키는데 숫자화 시키는 방법이 뭐 ts, to, 뭐 i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명령으로다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화면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할 일. 자 calculator dlg 다이얼로그 점 헤더 파일에 가서 멤버 변수를 추가합니다. 자 이왕 들어온 김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샵 파라그마 원스 이거는 뭐냐면 한번 컴파일을 했을 때 컴파일한 것을 계속 컴파일하면 시간 낭비죠. 즉 한번 컴파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사용되느냐면 멀티미디어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winmm.lib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었죠. 이런 종속 파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가져와서 한 번만 컴파일하면 시간을 절약하겠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파라그마 원스입니다. 뭐 참고로 하시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이런 AFX 메시지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뭐냐? 두 번째 저랑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퍼블릭으로 이와 같이 선언하십시오. 먼저 퍼블릭 전역 변수죠. C스트링 문자 변수 멤버 변수 m_buffer 이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텍스트 박스에 에디트 컨트롤에 그 숫자가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걸 문자를 숫자화 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시로 기억하는 멤버 변수. 두 번째 C스트링 m_result 에디트 컨트롤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트 컨트롤 변수가 되고 버퍼에 들어가는 두 번째 변수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이. 아무튼 똑같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 명령으로 equal로 는 표시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 결과값을 출력시켜 주기 위해서 불 명령으로 했습니다. 이걸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nt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감성제할 때 m_ calculator type를 할 때 int로 선언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스위치 케이스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CPP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샵 디파인을 합니다. 샵 디파인. 즉 스위치 K 이것은 왜 하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코드 사용해서 이와 같이 스위치 케이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이러한 변수로만 하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즉 위와 같이 이거를 샵 디파인으로 상수로 정의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이와 같이 샵 디파인 사용자 정의 플러스 PLU는 숫자 1로 변환하겠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에서 1로 쓰겠다. 덧셈 플러스 상수 1로 선언합니다. 서브는 뺄셈인데 2로, 멀티는 곱하기로 3으로, 디비전은 div는 4로 이렇게 상수로 선언해 줍니다. 먼저 어디서 했느냐면 샵 인크루드 밑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디폴트 값으로다가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 calculator 다이얼로그 함수 내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화를 이렇게 안 해주니까 뭐 안 해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계산상에는 이렇게 안 해주면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항상 초기화하는 방법을 초기화를 해주세요. m_result는 $t 끈타운표. 그 다음에 equal 클릭은 false 함수를 초기화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가기 전에 제가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위에 커미와 명구 계산기, 즉 다이얼로그 화면에 제목줄에 글씨 쓰는 방법도 중요하죠. 자, 이걸 어디서 했느냐면 이렇게 보면 on init 다이얼로그 함수에서 했죠. 초기화 함수.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C스트링의 구조체 변수명으로 str 세미콜론 str.format $t 끈따옴표 속에 글씨를 써줍니다. 제목이 나타내줄 글씨. 가장 중요한 거 set windows text str 하면 뭐 initialize 그 함수에서 해도 되지만 다른 곳에 해도 set windows text는 제목줄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이얼로그 하나하나 객체 이 버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우기부터 하겠습니다. 방법 더블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1시간 동안 다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녹음이 안 돼서 화면은 녹화됐는데 마이크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치네요. cbf 지우는 함수 내 들어왔죠. 지우는 방법 앱 언더바 리설트 플러스 는 언더바 t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리설트는 mpt mp.empty 소가래를 소가래 닫고 이 빛난이란 뜻입니다. 이 함수 명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가 있습니다. 펠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변수를 구태 설명한다면 여기다 해주는 게 좋겠죠. 변수에 있는 것을 컨트롤에 출력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 즉 화면에 출력하는데 여기 보니까 empty니까 빛난으로 출력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가 있죠. true라는 거는 컨트롤에 있는 것을 변수에 기억하는 명령입니다. 자,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다시 이거 계속 설명해도 되는데 다이얼로그 화면으로 가서 로또를 먼저 로또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7번을 숫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0번부터 하겠습니다. 0을 따닥 누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시면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건 제시문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equal을 는 표시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는 것이 되겠죠. 보면 만약에 equal을 클릭하면 m 언더바 리셀트는 empty 빛난으로 되고 저 컨트롤 여기 변수에 빛난으로 만들고 m 언더바 b equal 클릭 false라는 얘기는 방금 설명했듯이 아래 내용을 즉 변수에 있는 것을 이 컨트롤에 대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숫자 0을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false라는 게 false가 자 m 언더바 리설트 플러스 는 언더바 t 제로 이게 이제 문자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면 m 언더바 리설트는 m 언더바 리설트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C++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 위에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난 강의에도 잘못됐는데 이거는 변수에 있는 것을 컨트롤에 대입 다른 말로 화면에 출력하겠다 그와 같은 겁니다. 아주 운동이 됩니다. 반대는 컨트롤에 있는 것을 변수에 하려면 true를 하셔야 됩니다. true. 자,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1로 가겠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지금부터는 그냥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화면 확대하고 m 언더바 equal 클릭하면 똑같이 리설트는 empty 빛난으로 두고 클릭도 false로 하고 리설트 플러스 언더바 t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그랬죠. 숫자 2를 업데이트 데이터 false 하면 출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2번은 업데이트 2번 3번에는 3 복사해서 하시면 되겠죠. 4번에는 4 5번부터 쭉 그런 식으로 해서 9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9번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트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코드 입력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법은 같고요.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만 점으로 바꿨죠. 다시 는으로 가보겠습니다. equal 는으로 가보면 여기서 계산이 되겠는데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죠? 네. 그냥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는 표시하면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되겠죠?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더블로 무엇을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리설트 계산하기 위해서 자, op1 은 이게 중요합니다.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 언더바 t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s입니다. stO 플롯으로 바꿨습니다. s를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수수점 이하 한 열 몇 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플롯으로도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더블로 선언한 것입니다. 언더바 t stO f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형변환 함수입니다. 변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주얼 C++에서는 객체 컨트롤에 들어있는 것은 문자니까 무조건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STO에서 m 언더바 리설트 값 혼동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사용되는 이제 스위치 함수 요것만 확대해 볼까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명령 스위치 m calculator type 이게 이제 상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는 1이고 빼기는 2고 MUL은 원래 숫자 3입니다.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이제 플러스를 선택했을 때는 리설트는 더하면 되겠고 빼기는 op1 빼기 op2 하면 되겠고 멀티는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고 따라서 하십시오.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원래 시연의 기초인데 사실은 m 언더바 리설트 점 포맷 형식 뭐 그런 뜻이죠.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 그다음 퍼센트 .6f 즉 플롯 더블하고 플로트도 다 f로 표현합니다. 소수점 이하 7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6자짜리가 출력하는 게 퍼센트 %6입니다. 6입니다. 원래는 물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리터럴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 주의 표시인데 이렇게 보면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 리설트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대문자 아래서 하면 없어질 텐데 뭐 프로그램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콤마 리설트 그럼 소수점 6자짜리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 화면에 출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equal은 true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나누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또를 보너스로 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로또 버튼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따닥 누릅니다. 여기까지. 네. 이건 보너스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자, 원래 첫 번째 강의 30강에 첫 번째 녹음한 게 열심히 해서 잘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중간에 녹음이 컴퓨터가 잘못 클릭을 해서 그렇습니다. 로또복권 추첨하는 거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로 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어차피 이게 펠스가 변수가 아니라 컨트롤에 있는 것을 맞죠. 변수에 있는 걸 컨트롤에 대입하는 게 여기서는 제대로 됐네요. 즉 화면에 출력하다 그런 뜻이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컨텍스트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DC 선언합니다. 클래스명으로 DC DC 디바이스 컨텍스트 약자 디스 명령어 디스는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해라 srand 이게 뭐냐면 랜덤하게 출력시키는 난수 발생 공식입니다. 타임 시간에 따라서 1초면 1초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공식인데 unsigned time null 난수 발생 초기화 시켜서 하는 공식인데 이게 보니까 뭘로 나눠주냐면 여기 보니까 c스트링 문자 변수 str, 로또를 하시고 for i는 int, i는 0부터 i는 6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4, 5 하면 6개가 되겠죠. i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str.format 형식 출력 형식 언더바 t %ed
자리점 맞춰주려고 조금 띄우면 이제 조금 떨어져서 다음 숫자가 나타납니다. 콤마 RAND 퍼센트 45 더하기 이게 뭐냐면 RAND는 대략 얘가 숫자를 정수값인데 3276 플러스가 5인가 7인가 정확히 말하면 32767에서 대략 32,000 얼마인데 이 범위 내에서 나는 나머지 값 45로 나는 나머지 값이 랜덤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즉 45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0부터 나머지니까 45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44가 되겠죠. 45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정수값이 정수 나눈 나머지 값 플러스 1을 하면 1부터 45까지 되겠죠. 이렇게 45로 나눈 나머지 값을 보면 0에서 44가 되겠고 이 값에 1을 더함으로 1부터 45까지의 난수 발생시키는 공식입니다. 요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RAND 퍼센트 뭐 요거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네이버 블로그 커미어 연구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그 난수 발생 공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로또 플러스 str 하면 이제 그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set dialog text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명령어죠. 다 다이얼로그의 약자 DLG 다이얼로그는 대화상자 아이템 항목이란 뜻이고 자세히 보면 텍스트 글씨 set는 맞추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대화상자 항목에 있는 글씨들을 맞추는데 어디에다 IDC 언더바 edit 1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계산기가 있다면 여기 계산 결과값을 출력하는 곳이 있죠. 얘의 ID 거기에다가 set dialog item 텍스트를 갖다 맞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값을 하나하나 나온 걸 for-next으로 돌린 것을 이렇게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true 하시면 되겠고 이거 생략을 해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두 번 연속해서 두 번을 녹음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원래 컴파일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게임이나 그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의 컴퓨터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디버거 폴더 즉 여기 보시면 디버거로 되어 있죠. 디버거로다가 정확히 디버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 실행이 되지만 이걸 친구한테 게임이나 또는 이것을 지금 작성한 것을 계산기를 친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ex 파일을 줄 때는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빌드 창이 있는데 일괄 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배포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포하는 방법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되어 있는 자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작동이 되겠죠. 윈 32로도 되고 64비트 64로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디버거에 있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ex 파일을 하면 자기 자신은 되지만은 친구 컴퓨터는 윈도우즈 시스템에 DLL 파일을 요구해서 DLL 그 지원을 못하게 만들어 놨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할 때 배포할 때는 릴리즈 폴더에 있는 것을 같이 체크를 해서 이 밑에 있는 거 릴리즈 폴더에 있는 ex 파일을 된 것을 배포하셔야 됩니다. 자, 로컬 디버거 중간에 마이크가 저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72.258은 곱하기 2 잘못했는데 12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정확히 되겠죠. 6자리까지 그런 다음에 로또 복권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로또 복권도 한번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행운의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돼서 부자 되세요. 계산 기능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되죠. 제목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그래서 즉 간단한 미니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두 번째 만드는 거라 자 이번 시간 안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자 제일 먼저 할 일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버튼을 가져옵니다. 다 버튼이죠. 그 다음에 에디트 컨트롤에서
에디트 컨트롤은 도구에서 에디트 컨트롤 여기서 가져왔다가 여기 하나만 변수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하는데 여기에 범주가 값이라는 거, 그리고 이름은 뭐 리설트 해도 되고 영어로 C스트링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헤더 파일에 가서 멤버 변수, 멤버가 선수인데 헤더 파일에 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이와 같이 C스트링 M 버퍼 임시 기억할 수 있는 거 M 언더바 리설트, 컨트롤러도 사용, 에디트 컨트롤러 변수로도 사용하지만 숫자, 두 번째 숫자로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 불 명령 이퀄 클릭,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사용하기 위해서 int로 M 언더바 칼큘레이터 타입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목에 나타나는 방법, 제목에 글씨 출력하는 방법, 어디에서 이니셜라이즈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해도 되고, 원래 보통 거기서 합니다. 왜냐면 세트 텍스트 이 명령만 있으면 어디에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초기화 코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코드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 클릭했을 때 일단은 리설트에 빈 라운으로 만들고 펠스가 이제 이 값을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면에 출력해라, 즉 변수를 컨트롤에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똑한 계산기로 하려면 더 해도 됩니다. 변수 삭제를 안 하시면, empty를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그 화면에 계산기 결과값에 그대로 출력하게 하려면 empty 같은 경우를 다 지우시면 그 에디트 컨트롤에 그대로 살아있겠죠. 네, 이거 한번 지우고 똑똑한 계산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똑똑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리설트 쭉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플러스일 때 타입 곱하기일 때 타입은 MUL로 하겠다. MUL인데 그대로 이걸로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샵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뭔 얘기냐면 이렇게 샵 디파인을 해서 플러스를 상수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스위치 케이스 함수에서 다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됐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자세한 거는 네이버 커미화명거 블로그에 돼 있으니까 그것을 코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확히만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기 5 빼기 2.5는 2.5니까 나오고, 로또도 이렇게 자동으로. 네, 이번 시간에는 미니 그 계산기와 심심풀이 로또 복권 추첨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도 네이버 블로그에 커미화명고 비주얼 C++ 그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멋지게 작성해서 똑똑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시고, 혹시 다음주에 로또 복권을 한번 추첨을 해서 이와 추첨을 해서 부모님께도 드려보고, 또 성인이시면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본인이 작성한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로또 복권인데 난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난수 중복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또 비주얼 C++가 아니라 C++에 중복 안 되게 로또 난수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활용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